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지지의 그 오행적 특성하고 지지의 그 계절적 특성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먼저 그 지지의 오행적 특성부터 살펴보면은 지지에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축부터 시작하죠. 자축, 인묘, 진사, 그 다음에 오미, 신유, 수레 이렇게 12가지가 있는데요. 순서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배치하면 이렇게 인묘진, 그죠? 사오미, 그 다음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은 좀 더 그 계절적인 특성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지가 있죠, 그죠? 생지 같은 경우에는 각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자, 봄을 시작하는 기운은 여기 임목이죠, 그죠? 임목. 자, 그 다음 여름을 시작하는 기운은 여기 사화가 있고요, 그죠? 가을을 시작하는 기운은 이렇게 신금이 있고, 그죠? 그 다음 겨울을 시작하는 기운은 이렇게 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인사, 신해 이 부분이 각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이죠. 이렇게 각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이 생지다. 시작하는 기운이니까 그죠? 자, 생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역마성이라고 그럽니다. 역마성이다 보니까 뭐 활동성이 강해가지고 변화와 변동이 많고 또 발산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시작은 잘하지만은 뭐 끝은 좀 무르다 해가지고 유시무종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활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뭐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무역을 하는 이런 업종에 진출할 수도 있겠다. 한마디로 해외와 인연도 좀 많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저 인사신해죠, 그죠? 요게 지금 다 역마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각 계절을 시작하는 기운이라서 역마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인목은 어떻습니까? 인목은 봄이죠, 그죠? 봄이니까 봄을 시작하는 기운일 수도 있지만 인묘지는 한 해를 시작하는 기운입니다, 그죠? 한 해를 시작하는 기운일 수도 있어가지고 역마 중에서도 가장 강한 기운이 여기 인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인목 같은 경우는 강한 역마성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력이 대단하고 시작이 상당히 좀 잦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륭의 기복이 상당히 커가지고 길하면 크게 기나는 경우도 생기지만은 또 잘못하면은 크게 흉한 기운도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도 좀 필요하겠다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건 사고 상당히 많을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화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가 사화가 여기 있죠, 그죠? 이 사화 같은 경우에는 불을 의미하고 자, 방향으로는 남쪽이고 계절로는 여름입니다. 여름이다 보니까 결실의 역마라 가지고 역마 중에서는 가장 좋은 자, 그런 역마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금입니다. 자, 신금. 자, 여기 있죠. 그죠? 가을을 시작하는 기운이죠. 그죠? 방향은 서쪽이고, 그죠? 방향은 서쪽이고, 오행으로는 쇠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자, 그런 역마일 수도 있겠고, 쇠다 보니까, 그죠? 도구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입거나 상해를 입거나 해가지고 건강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자, 그런 역마니까 여기 신금 역마를 가지신 분들은 건강 관리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수입니다, 그죠? 겨울을 시작하는 기운이죠, 그죠? 이렇게 겨울을 시작하는 기운이고 그 오행으로는 물에 해당하고요. 자, 계절로는 겨울, 방향으로는 북쪽입니다. 자, 얼음물이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역마, 가까운 이웃이나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은 한마디로 장돌뱅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주로 보시면 경신년, 그다음에 개미월, 자, 병신일, 계사시에 태어난 자, 그런 명조입니다. 지지를 보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아래쪽만 쭉 보시면은 요렇게가 지지 쪽인데 여기 네 개 중에서 어떤 게 역마성입니까? 사화. 여기 사화죠, 그죠? 여기 사화. 여기 사화가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신금이 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신금이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도 신금이죠. 지지 4개 중에 이렇게 3개가 역마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마성이 좀 강한 자, 그런 명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활동성도 강할 수 있겠고 변화 변동이 많아가지고 시작은 잘하지만은 끝이 좀 무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들은 그 해외 인연도 좀 많은 자, 그런 명조일 수 있겠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좀 몰려 있죠, 그죠?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런 성향이 좀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지입니다, 그죠? 왕지. 자, 왕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각 계절의 중심 기운을 왕지라고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운이 좀 많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봄의 중심 기운은 뭡니까? 자, 요 묘목이죠, 그죠? 인묘진 세 글자 중에서 중앙에 있는 글자, 그죠? 여름에는 이렇게 사오미, 이렇게 석자 중에서 오화, 그죠? 그 다음에 가을은 여기 신유술 석자 중에서 여기 유금, 자, 요게 가을에 속하겠고요. 겨울은 해자축, 요 석자 중에서 여기 자수가 겨울의 중심 기운에 속하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묘, 유자, 이 부분이 도화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거 묘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봄의 묘목이다 보니까 작은 풀이라고 그랬죠, 그죠? 부드럽고 유연성이 많아가지고 뭐 사교성도 대단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상당히 좀 적극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화초는 죽어버리면 아무런 가치가 없죠.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땅에 대한 그 애착이 상당하다. 그래서 실속파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오화입니다. 자, 여기 오화가 여기 있죠, 그죠? 여름의 중심 기운이죠. 풀을 나타내고요. 자, 계절로는 여름이고요. 자, 남쪽을 의미합니다. 불이다 보니까 화려하고 밝고, 그죠? 언변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불이다 보니까 좀 급하고 충동적이고 좀 과격하지만은 좀 정열적이고 화끈한 그런 면모도 있고, 이렇게 그 충동적이고 과격하다 보니까 급한 성정에 울컥하지만은 뒤끝은 좀 무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화 같은 경우에는 언변과 재치가 상당하고 또 화려한 걸 좀 좋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금입니다, 그죠? 자, 여기가 유금이죠, 그죠? 유금. 이제 유금이 가을의 중심 기운이죠, 그죠? 오행으로는 쇠를 의미하고요. 자, 가을을 나타내고 방향으로는 서쪽입니다. 자, 보석이다 보니까 깔끔하고 단정하고 또 용모가 수려해가지고 보편적으로 미인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쇠조각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부가 명확하죠. 칼로 자르면은 뭐 단칼에 그냥 잘라지잖아요, 그죠? 가부가 좀 명확하고 또 상당히 계산적인 그런 면모는 좀 있겠다. 한마디로 좀 냉정한 그런 면모도 좀 풍기는 게 이 유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수입니다, 그죠? 자수, 겨울의 중심 기운이죠, 그죠? 오행으로는 물을 나타내고요. 겨울 방향으로는 북쪽입니다. 먼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죠. 서울에 사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여기가 북대문, 그죠? 여기가 남대문, 여기가 동대문, 여기가 서대문이면은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흥인지문. 남대문은 숭례문이라고 그랬죠, 그죠? 숭례문.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이문, 그죠? 돈이문. 자, 북대문은 숙지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애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치해를 나타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잖아요, 그죠? 물이 가장 강한 기운이다 보니까 음기가 대단해가지고 도화 중에서도 가장 강하다. 한마디로 자기를 좀 나타내고 뽐내는 그런 기운이 강하고 또 음기가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이 명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지지 이렇게 넉자만 가지고, 그죠? 지지만 가지고 따져본다고 그랬죠, 그죠? 인목이니까 역마죠, 그죠? 요건 역마, 요거는 자수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자수, 여기 도화, 그죠? 도화. 여기는 오화는 뭡니까? 여기 오화죠, 그죠? 여기도 도화. 여기 묘목도 도화죠, 그죠? 여기도 도화. 이런 명주를 가진 사람은 도화의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좀 드러내고 뽐내는 기운도 상당히 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 기질이 좀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고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고지 같은 경우에는 인묘진이 봄인데, 그죠? 자, 봄을 마무리하는 기운, 자, 진토죠. 여름으로 넘어가기 위한 진토. 여름이 요렇게가 여름인데, 그죠? 여름을 마무리하는 기운, 저기 미토죠, 그죠? 여기 신유술 석달이 가을인데, 그죠? 여기 술토가 요 가을을 마무리하는 기운입니다. 해자축 석달이 이렇게 겨울인데, 여기 축토가 겨울을 마무리하는 기운이죠. 축토가 끝나고 나면 인묘진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봄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 계절을 마무리하는 요 기운이 고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지가 되니까 이 고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성이 강해가지고 뭐 고집도 강하고 그 강한 고집으로 끈기 있게 어떤 일을 추진해가지고 결실을 맺는 그런 명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끈기 있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연히 고독하겠죠, 그죠?
한 분야에 몰두해 가지고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기질도 가지고 또 애체능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질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토입니다. 그죠? 여기 진토, 여기죠. 그죠? 여기 진토 같은 경우에는 진흙을 나타냅니다. 갑진일 주면은 이건 나무죠. 그죠? 큰 나무고 여기는 젖은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젖은 땅이니까 촉촉한 땅에 나무가 잘 자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진토는 진흙입니다. 진흙. 그래서 이 감목이 뿌리 받고 살아나기는 상당히 힘든 땅입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 감목은 어떻습니까? 글자색이 검은색이죠. 그죠? 검정색이고 여기 진토는 약간 붉은색이 끼인 글자색이죠. 그죠? 여기도 약간 붉은색이 끼었고 그죠? 여기도 붉은색이 끼었죠. 요거는 검정색이고요. 요것도 검정색이고 요거는 약간 붉은색이 끼었죠. 그죠? 이렇게 붉은색이 끼인 거는 양권이라고 합니다. 양권. 양권은 위로 발산하는 기운이고요. 여기는 음권이라고 합니다. 까만색. 그죠? 까만색은 땅 속으로 좀 스며드는 그런 기운입니다. 이 감목 같은 경우에는 대림목이라고 해가지고 대단하게 성장하는 나무일 수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오히려 뿌리에 가깝습니다. 뿌리니까 진흙 속에서 뿌리가 자라는 게 아니고 촉촉한 땅에서 뿌리가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감목이 진토 위에 있으면은 서로 상극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감목이 싹이 제대로 돋아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좀 지나가지고 음권, 양권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감목이 촉촉한 땅에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게 아니고 감목의 뿌리가 썩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 음권, 양권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긴 양목이고요. 여기는 양토죠, 그죠? 음권, 양권 같은 경우에는 오행의 음양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석도 있다 하는 거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진토 같은 경우는 진흙이라고 합니다. 그죠? 진흙이다 보니까 감목이 뿌리 받고 살기는 별로 바람직한 그런 땅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방향으로는 동방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는 봄에 해당됩니다. 봄이니까 시작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좀 적극적이지만은 신경도 좀 예민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화린업에 좀 인연이 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진토에 성향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토입니다. 자, 미토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미토. 여름을 마무리하는 기운이죠. 사오미 석 달 중에서 마지막 달인 요 미토가 여기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미토의 지장간에는 정월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는 불이라고 그랬죠. 그죠? 불이고 여기는 얼목이니까 땔감이죠. 그죠? 땔감이고 여기는 흙입니다. 작은 흙이죠. 그죠? 불이 땔감으로 인해 가지고 활활 타는 그런 작은 땅이니까 사막과 같은 불타는 흙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사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흙으로는 사막이고, 계절로는 여름이고, 방향으로는 남방에 속한다 볼 수 있겠고요. 또 불기운을 가진 음토라 가지고 타인의 간섭이나 통제는 상당히 꺼리고 간섭이나 통제가 좀 지나치면은 막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이 미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음토죠, 그죠? 여기는 음토입니다, 그죠? 여기는 음토, 여기는 양토고, 그죠? 요건 음토, 요것도 양토입니다. 이렇게 음토다 보니까 겉보기는 순한 양 같지만 속에 불기운을 간직한 그런 토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얌전한 순한 양 같지만은 외부에 그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가 있으면은 갑자기 폭발하는 이런 폭발성도 지금 지니는 게 요 미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술토입니다. 그죠? 술토. 여기가 술토가 있죠. 그죠? 신유술 석달이 이렇게 가을인데 가을을 마무리하는 기운이 술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태산과 같은 큰 산을 말합니다. 다소 좀 메마르고 좀 황폐한 그런 땅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큰 산이다 보니까 역마성이 상당히 강하고 활동성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 추진력도 강하고 또 해외와 인연이 있는 그 역마성이 있는 그런 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을을 의미하고 방향으로는 서쪽을 의미합니다. 고지 중에서는 가장 역마성이 강한 게 이 술토다. 가을이니까 어떻습니까? 추수도 해야 되고 분주하고 바쁜 그런 계절이죠. 그죠? 자, 그런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토입니다. 축토.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자축 석달이 이렇게 겨울인데, 그죠? 여기는 생지, 여기는 왕지.
겨울을 마무리하는 요 축토가 고지다 볼 수 있습니다. 한겨울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동토라고 합니다. 얼어붙은 땅이죠. 그죠? 얼어붙은 땅이고, 계절로는 겨울이고요. 방향으로는 북쪽을 의미합니다. 겨울의 기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뚝심도 있고 고집도 있어야 그 겨울을 버티고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집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주변하고 좀 갈등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명조가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가 토이네, 그죠? 자, 술토, 진토, 미토, 술토, 그죠? 진토는 어떻습니까? 진흙이라고 그랬죠, 그죠? 진흙. 그 다음 미토는 사막이라고 그랬죠, 그죠? 사막. 그 다음에 술토는 역마성이 강한 태산과 같은 큰 산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지가 전부 다 이렇게 토행어로만 돼 있네, 그죠? 이렇게 토행어로만 이루어진 이런 명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활인업의 인연도 있지만 이렇게 토가 너무 강하다 보면은 종교와 인연이 깊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들어는 이런 명조를 스님 사주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자, 그런 부분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지지의 계절적 특성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인이 1월달, 묘월이 2월달, 자, 신월이 3월달, 자, 음력으로 그렇습니다. 자, 사오미가 4, 5, 6월달, 신유술이 7, 8, 9월달, 해자축이 10월, 11월, 12월인데 임묘지는 봄, 그죠? 사오미는 여름, 여기 신유술은 가을, 여기 해자축은 겨울에 속합니다. 여기 임묘지는 뭡니까? 봄은 시작하는 기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는 발산하는 기운, 여기는 수렴하는 기운, 그 다음에 여기는 새봄을 준비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봄이고 새로 시작하는 기운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작이 좀 많고 도전 정신이 강하지만은 그 무모한 일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유시 무종 그런 역마성이 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여름 같은 경우에는 4옴이죠, 그죠? 4, 5, 6월을 의미하고 확산하고 발산하는 계절이라 가지고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신유술 석 달이죠. 7월, 8월, 9월이 속하겠는데요. 자, 계절로는 이렇게 가을에 속하겠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보니까 실리를 좀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 같은 경우는 겨울에 속하고 해자축 석 달이 해당됩니다. 겨울에는 모든 게 웅크려 들어있잖아요, 그죠? 새봄을 준비하는 그런 기운이고, 그러다 보니까 속을 좀 알 수 없다. 이런 성향을 좀 가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지지의, 여기가 지지죠, 그죠? 이렇게 지지의 오행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그 계절적 특성 알아봤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